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편집되는 건가요? 다시 이건 안 자르죠. 이런 건 안 자르죠. 네, 이런 건 네, 살려야죠. 네, 네. 네, 살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화성시의회 우리 기획행정부위원장 구영무 위원을 모셨습니다. 화성인터내신문 황기수입니다. 네, 와이뉴스 이영주입니다. 네, 저기 화성시의원 구영호입니다. 주인공이서 가장 이렇게 네. 먼저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화성 시민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계신데 계속해서 그런 뭐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장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힘들고 계신데 저희 정치인이 항상 희망찬 그런 어떤 소식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우리 화성시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게끔 화성시민으로서 좀 더 많은 정책과 그다음에 의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치 시작 계기 또 포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정치 행보 어떠실지 또 궁금합니다. 네. 이게 지역의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 곳곳에.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화성시에서 의원들이 이제 조례를 만들고 화성시에서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서 좀 내가 한번 나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지금까지 2년 동안 생활했으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가 봤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정치를 임하게 됐고 하고 나서는 오히려 그런 처음에 정치 포부에 빗대어서 더욱더 그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구형모 의원님은 동탄이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구에서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고 아울러 화성의 동서 발전이 굉장히 불균형돼 있어요. 서부지역이 많이 낙후돼 있는데 우리 의원님의 의견 좀. 동탄의 가장 큰 현안은 교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많은 인구들이 모이게 되면서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문제점들, 이미 도시는 형성이 됐는데 그에 맞지 않는 교통시설이 아직까지 구축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계획된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뭐 철도, 그다음에 버스,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다음에 그 교통이 몰리게 되면서 병목 형산들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미뤄지지 않도록 앞으로 어떤 이런 교통에 있어서 확실하게 시민들이 불편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동서 불균형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화성시는 동농복합도시인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와 농촌이 분리가 돼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그 농촌 지역의 어떤 기반 시설, 여러 가지 SOC, 생활 SOC 사업들이 굉장히 저조화하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농촌이라고 해도 농촌에 맞는 시민들도 확실하게 문화시설, 여러 시설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농복합이 도농복합이 기본적으로 가고 그에 걸맞는 개발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탄의 경우에는 그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네. 그다음에 동서 발전해가지고 그 서시장님께서 왜 여기 남양인가 서산인가 어디에서 병정까지 10분인가 15분에 가는 뭐 버스를 운영하시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지금 시에서 이미 좀 판단을 해서 그 버스는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그만큼 이제 서쪽의 인구가 적다 보니 동쪽에서 서쪽에 가는 인구가 어떻게 보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수익성에 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거는 좀 더 규모를 좀 축소해서 좀 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처음에 너무 좀 크게 시작해야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탄의 주차 문제는 좀. 주차 문제는 사실 주차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주차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원인은 LH가 처음에 동탄 신도시를 개발을 했을 때 그 인구에 맞게끔 주차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를 만들었을 때 그걸 고려를 안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동탄에 이제 그 도로를 보면 다 3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왕복하는데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예, 뭐 버스가 지나갈 때 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중앙선을 침범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상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 상가의 수에 맞는 지하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다 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러면은 주차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뭐 그 도로 자체를 일반 통행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차 공간을 좀 이렇게 기존의 어떤 가로 방식이 아니라 세로 방식으로 해서 그나마 그 조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주차 공간을 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근데 초선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임기를 펼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서. 네. 제가 사실 그 정책이라고 하면 그 의원 생활을 해보니 사실 의원이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좀 큰 부분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시에서 어떤 정책이 이제 펼쳐지면 그 정책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의결기관이 이제 의회 기관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지난 2년 동안 지나면서 느낀 거는 화성시가 앞으로 100만을 다가오기 때문에 그 시에 맞게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수준된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의원의 역할로서 좀 더 면밀하게 바라봐야겠다는 어떤 기본의 의무, 기본적인 책무가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화성시가 좀 더 발전하고 백만 도시에 걸맞는 그런 명품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저번에 이제 국민의당의 이제 정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 사실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 네네. 새 정치가 뭐냐 도대체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거대 양당 사이에서 또 국민의당의 위치와 역할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하는 정치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일하는 예. 정치. 근데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일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실 때는 정치인들이 사실 일 안 한다, 지방의회가 뭐가 필요하느냐 어떤 그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은 어떤 실용적 정치, 일하는 정치, 그래서 실제로 정치인들이 어떤 당론이나 그런 거에 휘말리지 않고 문제 해결을 나설 수 있는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국민의당의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위원회 공천권 관련해서 네.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지금 3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3선 이상은 하면 안 된다. 네네네. 연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에 비춰진 정치인들의 모습이 사실 정쟁하고 싸우고 갑질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지금 초선이지만 사실 제가 더 의원 생활을 하고 싶고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상대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공무원분들이 최소 20년, 30년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사회에서 다른 각 분야 있겠지만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의정 활동을 해야지만 더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삼선 의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지만 제 역할을 다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천권 관련된 거에서는 그 공천에 대해서는 사실 정당의 어떤 대표로서 참가한다는 건 저는 그 취지는 공감을 하나 그 공천 과정에서의 좀 부정적인 부분들, 뭐 공천 헌금이라든지 내 사람 심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척결이 되고 어떤 그 공정하지 못한 공천권 행사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사실 일반인들이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런 정당을 통해서 건강한 정당 활동을 통해서 정치에 임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1인 독점, 그러니까 지금 공천권이 사실상 지역위원장의 1인 독점 체제로 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많은 폐해가 발생하는 것도 예, 의원님께서 예. 훨씬 더 잘 아실 예, 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천권이 이제 사실 지역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당에서 공천은 찬성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위원장의 공천을 반대하는 말씀을 제가 앞뒤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지만, 예, 정당 내에서 예, 정당의 어떤 중앙 공천이 맞는 거지 지역에서 지역위원장의 어떤 그 권한이 휘둘리는 그런 공천은 좀 배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네. 그 정치 철학하고 또 향후 활동 계획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지금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의정활동비를 해서 그래도 제 나이대에 그래도 적지 않은 월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항상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게끔 제 역할을 다하는 게 저는 어떤 정치 포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원의 역할은 어쨌든 행정에서 집행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감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제 어떤 이익이 아니라 화성 시의 어떤 이익, 화성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그리고 고향이 어디세요, 우리 의원님? 저는 수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지역 분이시구나. 나이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나이는 올해 이제 83년 33년생? 38년생. 그러시구나. 그 화성시에서는 제가 그래도 좀 그래요? 살았습니다. 화란 쪽에서 한 5년 동안. 결혼, 가족 관계는? 지금 결혼 와이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예, 와이프 사랑합니까? 아니 그렇죠. 제일 중요해. 그렇죠. 저희 집사람이 사실 제 선거 때 그 제 공부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직접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서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결혼하고.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제 선거운동을 엄청나게 드라마는 아니었네요. 현실 그냥 현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마무리. 네. 우리 네. 강영기 기자가 마무리 좀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네. 화성 시민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하시면서 그냥 마무리. 정치인들이 이제 많은 언론이나 미디어에 노출됐을 때 항상 눈살을 찌푸리고 또 정치 혐오의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일단은 많은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 의원들이 생각보다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연론인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발전적인 모습도 많이 담아야 하지만 의원들이 가끔 가다가 실수를 하고 사고를 치고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시민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시민을 대변하는 시연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화성 90만 이제 돼가는데 시민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시민들 사랑한다고. 네, 시민 여러분. 짠하시는데. 더 할 말 있어요? 아니요. 뭐 이런 거 할까요? 왜 이런 거? 네. 그래,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어떻게 할까요? 한 말씀 하죠. 90만 화성시민 사랑합니다고. 네. 90만 화성시민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사랑.